폐사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듣기에 상당히 이상할 겁니다. 어떻게 명당, 즉 좋은 땅을 고르지 않고 이상하게 위험한 땅, 병든 땅, 환한 땅을 골랐을까?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병든 어머니를 고쳐드리자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리학을 중국 풍수와 좀 다르다 해서 자생풍수. 자생풍수의 가장 큰 목적은 고쳐드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가겠지만 치유의 지리학, 치료의 지리학. 이건 요즘 개발과 보존의 문제와도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명당은 현대적인 명당을 만들자. 이래야 오늘에 되살리는 의미가 있겠죠. 현대적 명당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변용시킬 수 있다. 소위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풍수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당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직 이론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론적으로 백두산에서부터의 기가 산용을 통해서 산맥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까지 이어져야 그래야 이론적으로 명당이 만들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도 백두대간이니 한북정맥이니 뭐 도로공사, 뭐 댐공사 여러 가지 공사로 토막토막 내버렸기 때문에 이론상 명당이라는 게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개념 자체를 좀 수정할 필요도 있고 원래 개념 자체가 풍수가 아주 그러니까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리체계가 아닙니다. 수정, 변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좀 현대화시킨다면 이제는 명당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자생풍수는 크게 이제 명분상으로 자연과의 조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동적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좀 짐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풍수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은 통일 신라 말기. 그러니까 고려를 비롯해서 이제 후백제라든가 이런 중부지방의 신흥 국가들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물론 도선이 가르친 제자들이지만 이 사람은 신라의 서울 경주는 중부지방이니까 한반도 전체, 국토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을 태생적으로 갖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대동적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그런데 대동적 공동체를 세운 도선의 제자 및 그 제자의 제자들이 새로운 나라 고려를 개국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우리가 대동적 공동체를 세우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고려 왕조가 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국가의 틀이 잡히면은 자생풍수는 억압을 받습니다. 당연히 현 왕조는 그렇죠.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광종 때 국가체제가 잡히고 그때서부터는 요즘 타락한 풍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풍수는 사라지고 그러다가 고려의 위기가 올 때마다 뭐 묘청이라든가 뭐 신도는 역사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하지만 그 사람도 자생풍수의 맥을 이은 사람으로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죠.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동적 공동체가 마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성종대에 이르러가지고 조선의 국가체제가 완비가 되죠. 이때서부터 이제 대동적 공동체라는 자생풍수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은 사라지고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주장하면 조선 왕조가 망하는 꼴이니까. 그리고 이제 산소 자리 잡기, 척신들, 권신들, 뭐 일반 양반들이 자기네들 집안이 흥하는 술법으로서의 풍수로 바뀌어버리죠. 이것도 국가가 위난에 처하면, 위기에 처하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때 임금에게 대하고 직접 욕설을 해대고, 욕설 자체는 빠졌지만 욕을 해댔다는